네,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검찰청 포토라인에 선 최은영 전 회장 어떤 말을 했는지 들어보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형 인정하십니까? 안경태 회장이랑 통화하셨을 때 무슨 내용 나누시고 주식 매각하신 겁니까? 그러기 전에 한 말씀만 좀 해주세요. 안 회장과 어떤 얘기 하셨는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네, 기자들의 질문은 쏟아졌지만은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네. 검찰에 나오는 피의자들이 늘상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그 얘기만 하고 들어갔어요. 가장 원칙적인 말만 예, 하셨죠. 이 최은영 전 회장, 조양호 한진해운 그 회장의 제수시죠? 제수가 되고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회장의 조카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양호 회장의 동생이었던 조수호 전 한진그룹 회장이랑 결혼을 했었는데 2006년에 조수호 회장이 별세를 하면서 그때까지 주부로 지내다가 경영 전반에 나서게 돼서 한진해운을 실질적으로 이끌게 됩니다.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지만 사실상 그다지 좋은 실적을 내지를 못했고 2011년부터는 3년 동안 무려 1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을 한 다음에 이제 조양호 회장에게 한진해운을 다시 넘기게 됐죠. 그랬다가 이후에는 그냥 외식 사업 같은 것만을 벌이고 있었는데 이번에 문제가 이렇게 되진 겁니다. 그 최 전 회장의 혐의는 지금 미공개 정보 이용인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미공개 정보라고 하는 것은 회사 임직원이나 아니면 주요 주주들처럼 다른 사람들로서는 알 수 없는 회사의 내부 사정. 그러니까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자율협약에 들어간다고 하는 게 구조 조정을 하겠다는 것이고 잘못하게 되면 기업이 법정 관리로도 넘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신호가 아니겠습니까? 주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제로 알려진 이후로 주가가 거의 반토막 나다시피 한 정보인데 그런 정보들을 내부자가 미리 알고서 그것을 거래에 이용을 했을 때 이걸 미공개 정보에 의한 거래라고 하는 거죠. 이게 미리 그 정보를 알고 주식을 이제 팔았다는 건데 이렇게 해서 얻은 이득이 얼마나 됩니까? 실제로 그 손실을 피한 게 한 27억 원 가량을 매각을 했고 손실을 피한 게 한 10억 가량을 피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시점 자체가 알고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한 4월 6일경부터 매각을 시작하는데 67만 주 가량을 매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가 시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2일 날 장이 끝난 다음에야 일반 투자자들은 자율협약에 들어간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날 보시면 한 절반 가량으로 폭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당장 최은영 전 회장과 두 딸 같은 경우는 67만 주를 팔면서 그 피해를 전혀 입지 않았던 것입니다. 참 10억을 벌자고 이렇게 했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최 전 회장 측은 오비락이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자 거래라는 게 거의 명백한 사실이죠. 지금 그런 의혹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럼 그 시점에서 정확하게 그 자율협약 직전에 그렇게 갑자기 판매를 하고 있느냐.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2006년도에 남편이던 조수호 전 회장이 별세를 했는데 그때 인도받은 주식들에 대한 상속세라는 건데 왜 그 시점에 갑자기 받았을까요? 그게 일반적인 시각에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고 또 어떤 도덕적 비난 같은 걸 많이 받고 있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부터 3년 동안 무려 1조 원이라는 영업적자를 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러나면서 97억 원이나 된 퇴직금과 보수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겨우 10억, 제가 겨우란 표현을 썼다는 것 자체가 저도 되게 어이없습니다만은 본인은 1,800억 원의 이런 자산이 있다고 추정이 되는 단계에서 그때도 그렇게 97억 원의 이익을 받았는데 또 이번에 10억 원의 손실을 피하고자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주식 거래를 했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따가운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라고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내부자라는 것은 법률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얘기합니까? 지금 임직원이나 대리인이라든가 주요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회계법인 쪽에 의혹을 좀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압축을 해서 내부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 주식 매각 직전에 3일 회계법인의 안경태 회장과 통화를 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구조조정을 주관하는 은행은 산업은행입니다. 산업은행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에 실사를 했던 것이 말씀하신 3일 회계법인인데 이 주식
자유협약이 발표되기 직전에 산업은행 측 인사들과 이 말씀하신 3.1의 안경태 회장이 만났다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예. 또 말씀하신 것처럼 안경태 회장이 이 최은영 전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근데 전화를 구체적인 내용이 뭐가 나오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전화를 걸고 한 10분 이후부터 이 직원에게 가까운 직원에게 매각을 지시를 했고 그것 때문에 그 이후부터 자유협약 신청 절차가 알려지기 직전까지 다 판매가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이제 검찰이 지금 3.1의 법인이나 산업은행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밝혀낸 예. 정황상 혐의점인 거거든요. 예.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내부자 거래를 한 게 되겠죠. 예. 뭐 말씀하신 대로 그 3.1 회계법인 그리고 산업은행 이게 그 내부자 거래에 같이 연관이 돼 있다라고 밝혀지게 되면은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물론 3.1의 법인 측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유협약이 들어간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를 못했었다라고 하고 있고 네. 산업은행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주요 국제은행이기 때문에 그냥 통상적인 만남이었고 통상적인 어떤 의견 교환을 한 것이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이런 거 오비일하기 너무 많이 겹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최은영 전 회장도 하필이면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유협약 들어가기 전에 며칠에 걸쳐서 판매를 했었고 하필이면 또 그 구조조정을 전담하고 있었던 국책은행장과 국책은행 관계자들과 또 예비 실사를 했던 곳에 회계 담당자 회장이 만났다고 했고 하필이면 주식 매각 직전에 또 그 회장과 또 예. 최은영 전 회장이 전화 통화를 왜 했을까요? 이런 예. 부분들이 다 의혹을 사고 있는 거죠. 예. 그 하필이면이라는 그 우연이 한꺼번에 이렇게 너무 교묘하게 시점이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게 조금 이상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 내부자 거래가 지금까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란 말이죠. 이 혐의가 인정이 되면은 최 전 회장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사실 이거 이제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굉장히 강력한 처벌을 규정해 놓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부자 거래를 이용해서 이게 피해 나가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개미라고 부르는 그런 어떤 선량한 피해자들이 굉장히 큰 손실을 입히는 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하고 또 이 손실 회피액 같은 경우가 5억 원을 넘어설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가능하거든요. 예. 또 당연히 부당이득금 자체도 몰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익을 지금 뭐 현재로서는 한 10억 원 정도의 이득을 본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10억 원에 대해서 그거를 몰수를 하거나 몰수를 또 한다고요? 추가적으로 또 벌금도 3배까지도 벌금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 자체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처벌된 사례가 좀 있습니까? 실제로는 기소율 자체는 꾸준히 좀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2013년부터 7명이었다가 지난해 같은 경우 19명이 기소가 됐고 올해도 벌써 14명 가까이 기소를 했는데 예. 검거에는 이렇게 주력을 하고 있지만 이 내부자 거래라고 하는 것 자체를 검찰이 직접적으로 수사에 들어가서 한 경험 자체가 굉장히 좀 짧다고 할까요? 그리고 워낙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도 사실 회계법인 대표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는 것인데 예.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는지를 밝혀낸다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가 부족해서인지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처벌까지 강력하게 이루어진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피해가 입증이 되고 혐의가 입증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아니요, 만약에 그게 이제 입증이 된다면 예. 처벌을 당연히 해야겠죠. 예. 그 경우에는 지금 5억 원 이상, 10억 원의 어떤 손실 회피를 했기 때문에 예. 말씀드린 3년 이상이 가능하고 3년 이상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그 가장 최저형을 했었을 때도 집행유예가 웬만해서 나오기 어렵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다만 그걸 이제 얼만큼 입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란 말씀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피해를 떠안게 된 일반 투자자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원래는 손해배상을 할 수가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한진이라는 배가 침몰을 하는데 지금 한때 선주였던 사람이 자기만 구명정 가지고 달아나 버리는 셈이 예. 된 거 아니겠습니까? 고스란히 그 피해는 남아 있었던 주주들이 다 입은 것인데 문제는 아직까지 우리가 이 개별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는 모르겠지만 원래적 의미의 법적인 의미의 집단 소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 중에 대표자 누군가가 나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 나머지 분들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예. 현실적으로 이게 피해 구제가 된 사례를 찾기가 거의 어렵기도 합니다. 외국의 외국의 예는 어떻습니까? 외국에서는 내부자 거래에 대한 처벌이 엄격하죠.
비슷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사안에서 회계사가 예. 내부에 어떤 회사의 주가가 폭락할 것이라는 정보를 알려줌으로써 뭐 거기서는 조금 더 많은 이득액을 얻었던 그런 사례였을 때 그 회계사에게 실형을 했었고요. 다른 것보다도 2차, 3차 부가적으로 알고 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처음 누설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걸 나중에 들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실형을 선고를 하고 또 예. 부당이익은 철저하게 몰수록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기본적인 자본시장의 꽃이라고 할 때는 주식 거래 자체를 흐트러뜨리는 거기 때문에 암적인 존재를 보고 굉장히 강력하게 응징을 하죠. 예. 자, 이번 검찰 조사를 통해서 죄가 드러난다면은 그에 상당한 처벌을 당연히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지금 뭐 드러난 자산만 해도 1,000억대가 훨씬 네. 넘는데 단순히 10억 원 그거 벌자고 뭐 이런 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참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관련된 얘기를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